사실 스탈린은 히틀러를 그다지 믿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스탈린은 최소한 하나는 확신했습니다. 그는 적어도 히틀러가 영국과의 전쟁을 마무리 짓지도 않고 소련을 침공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첩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선과 같습니다. 그러나 첩보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합니다. 전쟁의 역사는 곧 첩보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유능한 첩보원과 이들이 수집한 첩보는 전쟁의 승패 자체를 바꿔놨습니다. 전쟁 상황에서 혹은 전쟁이 나지 않았을 때도 첩보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 국가의 명운을 걸고 싸우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첩보원은 아마 2차 대전 당시 소련의 첩보원인 레아르트 조르게일 것입니다. 007 제임스 본드 시리즈의 저자인 이언 플레밍은 조르게를 역사상 가장 위험한 첩보원이라고 평가했을 정도. 조르게가 이런 평가를 받는 이유는 그가 입수한 첩보가 전쟁의 향방을 결정지었을 만큼 엄청난 초특급 정보였기 때문. 1941년 6월 22일에 시작된 독일군의 바르바로사 작전. 독일군은 파죽지세 같은 진격을 선보였고 소련군은 계속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소련은 수도인 모스크바까지 위험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 스탈린이 진짜로 무서워하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독일군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소련의 현 상황에서 만약 일본이 동쪽을 공격해온다면 소련은 그냥 끝나게 되는 운명. 이런 사태는 소련 입장에선 러일전쟁 악몽의 재현이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던 1941년 9월 14일 조르게는 일본이 소련을 공격하지 않고 동남아와 미국을 공격하기로 결정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모스크바로 타전했습니다. 스탈린은 이 첩보를 근거로 일본 때문에 극동에 배치시켜놨던 18개 사단 병력과 탱크 1700대, 항공기 1500대 등을 모스크바 방어에 투입하여 모스크바 턱 밑까지 진격해온 독일군을 막아내는 데 투입할 수 있었고 소련은 모스크바 함락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추축동맹, 즉 독일과 일본이 힘을 합쳐 소련을 쓰러뜨리고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절호의 찬스가 사라져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조르게는 소련 첩보원으로 선발되어 1929년 군 정보기관 RU 제4국 첩보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치 당원으로 위장해 신문사에 위장 취업 후 1933년 9월 일본으로 들어옵니다. 또한 그는 일본과 독일이 추축국 동맹이라는 점을 이용해 주로 독일과 일본에 대한 고급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조르게는 이미 독소전쟁 이전부터 확실한 첩보들을 계속해서 소련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1941년 5월 조르게가 소련에 보낸 첩보 내용. 독일군 지부는 소련군의 전투 준비 태세가 형편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공격이 시작되면 불과 수주 내에 모두 경멸시킬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독일군의 공격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그러나 조르게가 고생 끝에 보내온 이 첩보들은 모조리 무시되어 버려졌습니다. 도대체 왜 조르게의 소련 침공 예상 첩보는 이렇게 버려졌던 것일까? 그 이유는 조르게의 보고를 스탈린에게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던 군 정보기관 RU의 책임자인 고리코프 장군이 조르게의 보고를 모두 무시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 제공은 사실 스탈린이었습니다. 바로 너무나 공포스러웠던 스탈린의 공포 정치가 문제였습니다. 1934년부터 1938년까지의 대숙청 기간. 스탈린은 이 기간 무려 800만 명을 처형했는데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로 추정되는 600만 명보다 오히려 더 심한 만행이었던 셈. 사람이 없으면 문제도 없다.
언제나 문제는 사람이다. 스탈린 스스로가 했던 이 말처럼 스탈린은 일단 적으로 판단되면 그 어떤 인간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본 관리들은 더더욱 몸을 사리며 스탈린의 눈치만 보기 급급했습니다. 골리코프를 비롯한 소련 정보기관 고위 관리들은 스탈린의 견해와 다른 의견을 보고해 불필요하게 스탈린의 미움을 사는 것보다는 스탈린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내용을 보고해 스탈린의 생각이 이번에도 맞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오죽하면 스탈린과 같은 고향 출신인 NKVD의 베리아 부장마저 스탈린이 무서워서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하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골리코프는 전후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스탈린이 너무나 무서워서 정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음을 실토했습니다. 이렇게 독소전쟁 이전의 스탈린은 히틀러가 소련을 침공할 거라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노련한 정치구단 스탈린은 도대체 뭐 때문에 히틀러가 소련 침공을 안 할 거라고 믿었을까? 사실 스탈린은 히틀러를 그다지 믿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스탈린은 최소한 하나는 확신했습니다. 그는 적어도 히틀러가 영국과의 전쟁을 마무리 짓지도 않고 소련을 침공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히틀러가 합리적이지 않은 인물이라는 점에 있었습니다. 자신과 다른 견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모두 처형하는 스탈린의 폭군 같은 태도, 그리고 이것이 무서워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는 소련 정보기관 책임자들의 무능력과 눈치 보기. 이것은 조르게같이 뛰어난 첩보원이 어렵게 구한 첩보를 쓰레기처럼 내버리는 결과를 낳았고, 이는 결국 소련이 스스로 엄청난 피해를 자초한 꼴이 된 셈. 결국 소련은 2차 대전 전승국이 되긴 했지만 상처뿐인 피로스의 승리였습니다. 소련이 독소전쟁 4년간 입은 피해가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련이 당한 피해가 얼마나 막심했던지 1960년대 후반까지도 전후 인프라가 복구되지 못했을 정도였습니다.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의 대규모 참전이 확인되자 당시 미국의 트루먼 정부는 미국 외에 유일하게 핵폭탄을 갖고 있는 소련까지 참전할 가능성에 전전긍긍하며 한반도의 분단을 유지하는 제한전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 메가더 장군은 소련은 2차 대전의 상처 때문에 우리 미국에 직접 맞서지 못할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메가더가 이런 말을 했던 이유도 2차 대전 당시 소련이 얼마나 큰 피해를 당했는지 잘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2차 대전이 일어난 거대 전쟁의 흐름을 바꾼 위대한 첩보원 조르게.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스탈린의 비정함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1941년 10월 일본 방첩기관이 조르게를 체포한 직후 일본은 소련에서 붙잡힌 자국의 일본 스파이와 조르게를 맞교환하자고 제의했습니다. 하지만 소련 측에서 내놓은 답변은 뜻밖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한다. 소련은 소련을 위해 그토록 충성을 다했던 최고의 첩보원인 조르게에 대해 아예 그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는 비정함을 보여줬던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